아까 시장 포트폴리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무혐으로부터 이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을 때 접점이 있는 애다 접점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자, 시장 포트폴리오 첫 번째 중요한 특성. 자, 무혐 자산이 존재하면 그럼 이제 모든 투자자 누구든지 무혐 포트폴리오 중에는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하게 돼요. 아까 그림 잠깐 다시 가볼게요. 아까 회평 기준 지배원리 적용했잖아. 그래서 얻어낸 결과가 뭐야? 회평이면 A와 결합하는 것보단 B와 결합하는 게 더 좋다. 가장 좋은 건 뭐다?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혐을 결합하는 거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모든 회평 투자자가 다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무혐이 존재하면 모든 회평 투자는 반드시 무혐과 시장 포트폴리오 두 개만을 섞어서 투자할 거기 때문에 바로 요 곡선상에 놓여있던 애들 중에야 요 중에는 모든 투자자가 다 뭐만을 선택해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무혐 자산과 결합한 투자하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적 측면에서 왜 모든 투자는 무혐하고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섞어 투자하게 되느냐. 자, 그거를 다시 128페이지 보시면 이론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 그렇게 하는 게 요 부담해야 되는 무혐 하나당 대가, 무혐 하나당 프리미엄 내지는 무혐 보상 비율 그걸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표준 편차로 측정된 무혐 대비로 이 무혐 프리미엄을 극대화할 수 있다. 만약 특정 포트폴리오를 무혐과 결합해, 그럼 개통에는 프리미엄은 그 포트폴리오 편차분의 개의 기대 수익률에서 무혐 뺀 거, 이게 무혐 프리미엄이에요. 무혐과 특정 포트폴리오 섞었을 때 얻는 편차랑 대가가 이건데, 바로 얘를 극대화 시켜주는 무혐 포트폴리오가 보다 시장 포트폴리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는 무혐 하나당 무혐 프리미엄이라고도 하고, 자, 그걸 이제 무혐 보상 비율이라고도 하고,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성과 평정 지표 중에 이 샤프 지수 또는 샤프 비율과 같은 거죠. 자, 샤프 비율이 뭘 측정한 거야? 내가 투자 포트폴리오과 표준 편차 분의 개의 무혐 프리미엄 측정한 거죠. 이게 샤프 비율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림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뭐와도 같다. 그림 기준으로 하면, 자, 이 표준 편차당 무혐 프리미엄은 그림에서는 뭐와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려본 직선들의 이 기울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울기 가장 크냐 가장 위쪽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얘기나 이론적 측면에서 무혐 보상률 또는 부담으로 하장 대가를 가장 크게 얻어낼 수 있다. 이건 같은 거단 말이야. 그림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26페이지. 어차피 여러분들 절표는 다 똑같잖아요. 그럼 더 위에 있다는 게 뭐야? 기울기죠. 요 기울기가 가장 크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그림에 보시면 여기 다 측정되어 있네. 자, A와 결합할 때 기울기, B랑 결합할 때 기울기, 시장 포트폴리오 M과 결합할 때 기울기죠. 요 기울기 가장 큰 게 바로 뭐다? 시장 포트폴리오 M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128페이지. 자, 이제 무혐 존재하면 모든 회평 투자는 그 무혐을 접점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하고만 결합 투자할 거라서 모든 투자자가 곡선상에 있는 애 중엔 똑같이 시장 포트폴리오만을 최적으로 선택해서 무혐과 결합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 이유는 뭐다? 그렇게 해야 부담하는 무혐 하장 대가를 가장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고, 자, 그게 그 말문제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거든요. 그 간단한 문장들이니까 자, 그거는 화면은 이동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일단 책에 한번 펼쳐보세요. 169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169페이지 56번. 자, 거기에 박스 안에 문장 중에 그 D 문장 보실게요. D 문장. 자, 세멜 사항의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효율적 포트폴리오보다 무혐 보상 비율이 크다. 아까 시장 포트폴리오가 무혐 보상 비율 내지는 무혐 하나당 프리미엄 대가 가장 큰 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비슷한 내용들이 몇 번에 걸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여러분들 171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171페이지 60번. 자, 거기에 3번을 보세요. 3번. 자본 상선은 자본 배분선들 중에서
그 자본 배분선 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직선 몇 개 그어봤죠? 그럼 무혐하고 어떤 애하고 배분할 거냐 이런 의미야. A 거, B 거, M 거 비교했죠? 자, 그 중에서 뭐다? 기울기 가장 큰 직선이 자본 상승이다. 맞죠? 그래서 그 얘기나 뭐나 똑같은 거다. 기울기 가장 크다는 얘기나 우연 포상 비율이 가장 크다는 얘기나 같은 거예요. 자, 비슷한 표현이 한 번 더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 172페이지. 자, 172페이지 65번 동그라미 2번 보실까요? 자, 아까 처음에 봤던 문장과 거의 똑같네. 시장 포트폴리오는 어떤 비율적 포트폴리오보다 큰 변동 보상률. 이 변동 보상률이란 표현이 변동성, 필름편차 대비 보상률, 우연 프리미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 다 같은 얘기야. 자, 확인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시장 포트폴리오는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자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유는 간단해요. 자, 이제 무위험이 존재하면 모든 투자자야. 모든 투자는 오로지 어떤 투자만의 무위험과 시장 포트폴리오를 섞어서만 투자할 거단 말이에요. 자, 따라서 자, 시장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는 시장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존재하는 자산들은 반드시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 자산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 포트폴리오는 이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앞서 7장에서 완전 분산 투자는 뭐였죠? 완전 분산 투자. 예, 주식수를 무한히 늘려서 소위 비체점 다 제거시킨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면 이론에서 이제 자, 완전 분산 투자 한다는 것을 주식수를 무한히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완전 분산 투자의 어떤 현실적 의미는 뭐냐면, 자,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다 없앨 정도의 분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실증 분석을 해보면 이 비체계점을 다 없애는 데 필요한 자산 또는 주식수는 대개 한 15개에서 20개? 주식 한 15개에서 자 20개 정도로 포트폴리오 투자하게 되면 사실상은 이 비체계점을 거의 제거 가능한 걸로 나타나요. 그럼 좀 이따가 요 4번 동그라미 4번에서 추가로 얘기하겠지만, 자, 제목할 이론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정말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포함해서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개 뭐 가지고 한다? 주식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자,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모든 주식을 포함한 게 시장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컨대 국내 같으면 물론 시장이 나뉘어 있죠. 자, 유가증권 거래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죠. 근데 거래소만 하더라도 주식이 최소한 900종목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15개, 20개 정도면 지금 다 제거 가능한 완전 분산 투자가 됐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그럼 전체 주식 한 900개 포함해서 분석하면 그건 충분히 지금 다 제거하고도 남겠죠. 자, 그래서 자, 시장 포트폴리오는 그 전체 900개 주식 다 포함한 포트폴리오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 분산 투자된 포트폴리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얘기하자면 완전 분산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뭐다? 요 비체계적 위험이 다 그럼 제거되어 있구나.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체계적 위험만 남아있는 포트폴리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3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가 되면, 자, 그럼 이제 특정 자산이야. 특정 자산 I가 시장 포트폴리오에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죠. 요 결과는 알고 계시죠. 자, 균형이면 어떻게 된다? 모든 위험 자산들은 자 시장 포트폴리오의 총가치 뭘까요? 시장에 있는 모든 위험산의 총가치 개 분의 그 특정 자산 개의 시장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죠. 요 비중대로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게 돼 있다. 그럼 주식을 대손할 때는 일단 특정 주식의 시장 가치, 그 실무에서는 시가총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돼? 요 주가 곱하기 주식수야. 뭘 의미하는지 따로 설명 안 해놨지만 객관식이니까 알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PI, 주가, Q, 발행 주식수야. 그럼 각 주식마다 주가 곱하기 주식수 하면 뭐가 나와요? 해당 주식의 총 시장 가치, 그 시가총액이 나와. 일단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 모아줘야 돼. 그럼 뭐가 나와?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의 총 가치가 나오죠? 그거 분이 어떻게 된다? 그거 분의 그 특정 그 주식의 시장 가치의 비중이죠. 자, 요 비중에 따라서 각 주식들이 시장 포트폴리오에 포함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다? 사실 얘 때문에 중요한 거야. 얘 때문에. 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요걸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아까 CFM에서는 모든 투자자가 다 어떤 투자만 한다? 무위험 자산과 이 시장 포트폴리오를 섞어서만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건 아까 이 모든 무위험 자산을 다 포함하고 동시에 요 시장 가치 비율에 맞게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얼핏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컨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체 주식 포함한 시장 포트폴리오 총 가치를 구해봐. 얼마 나와요? 뭐 2천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지금 주가 좀 떨어서 2천조 안 되겠지만 예컨대 2천조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내가 모든 주식을 포함하는 이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하기 위해서는 2천조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잖아. 자, CAPM은 수익률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가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한다라는 걸 시장에 있는 모든 주식의 시장 가치만큼 자금 조달에다가 다 투자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장 포트폴리오는 각 개인마다 실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다 다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각 개인마다 자신이 부여한 자금만 가지고도 얼마든 시장 포트폴리오 다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자, 자신이 무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자는 금액이 있다면 총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만 하면 돼? 각 자산들의 투자하는 비율이야. 비율만 여기에 맞춰서 모든 자산 가지고 나눠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 포함한 상태로 각 자산의 투자 비율은 시장과 정확히 일치하니까 수익률을 측정했을 때는 어때요? 1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이나 1000만원 가지고 한 사람이나 뭐 10억 가지고 한 사람이나 구성 비율 및 각각의 수익률은 동일하니까 절대적 투자 이익을 얼마 번연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포트폴리오 통해 얼마의 수익률을 번내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또 그게 뭐랑 똑같아? 실제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과 정확히 똑같은 수익률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핵심이야. 어떻게 해라? 개인이 시장 포트폴리오 투자한다. 그러면 자기가 무위험자산 주식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은 금액을 모든 자산의 각 자산의 시장가치 비율에 따라 자 배분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결통에서 또 하나 뭘 확인하셔야 돼. 자, 그러면 계속 얘기하지만 개인마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다를지언정 요 비율이에요. 비율. 자, 주식들 내에서 또는 위험 자산들 내에서 각각의 자산들로 나눠 투자하는 비율이야. 자, 그거는 CAPM 이론하에서는 모든 투자가 전부 다 동일하게 돼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그거는 좀 이따가 119페이지에 최적 선택 과정과 연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시장 포트폴리오는 모든 위험 자산을 각 자산별 시장가치 비율대로 포함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우리는 주로 뭘 가지고 할 거다. 자, 주식을 가지고 할 거다. 그래서 만약 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한다면 자, 이 시장 포트폴리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다? 소위 주가지수죠. 주가지수. 물론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러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그 주가지수가 시가총액식 내지는 가치 가중평균 방식으로 계산돼 있어야 돼. 근데 여기까지는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또 혹시 나중에 파생하다 보면 잠깐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주가지수 선물 같은 거 하다가 이 얘기 잠깐 할 수 있어요. 단 CAPM 내에서는 여러분들 주가지수 정보 주어지면 그냥 그걸 뭐라고 보면 된다. 자,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응용된 문제에서는 이 주가지수 관련 수익률 또는 편차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지수에 대한 수익률이 곧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지수의 편차가 자 시장 포트폴리오 거 편차다. 이렇게 해석해서 자 문제 풀이하는데 사용만 할 수 있으면 돼요.